자, 이제 효소로 넘어갈게요. 자, 효소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데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배웠었고, 이때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또 pH에도 민감하다.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영향을 받고, 이때 온도와 pH에 따라서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물론 이 입체 구조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 자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이라고 했었어요. 자, 앞에서 기억 안 나면 잠깐 앞에 찾아보고, 자, 효소의 기능의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어서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다른 말로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는데, 용어 정리 먼저 할게요. 자, 반응열이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생성물의 에너지 간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이때 반응열이라는 건 효소의 유무, 효소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다. 자, 그 다음 반응물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를 의미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이 에너지를 의미한다. 여기 그래프에서 넘어오면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요게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두 용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발열 반응에서와 흡열 반응에서 비교해서 나타낼 건데, 자, 발열 반응 그래프 먼저 보면은 지금 알파벳이 A, B, C, D, E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응열이 먼저 찾자면, 반응열은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의 차이라고 했죠. 그래프에서 보면은 반응물의 에너지, 그 다음 여기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요 차이를 의미를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기호가 알파벳 A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반응열은 A에 해당하는 거고, 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했고, 이때 효소의 기능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준다라고 했죠. 자, 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낮아지고 있고, 증가했다가 낮아지고 있고, 이때 반응열 위로 올라가는 요 에너지들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고, 둘 중에 누가 효소가 관여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요만큼 작은 범위가 효소가 있을 때에 대한 그래프가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알파벳 D에 해당하는 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E,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D에 해당하겠네요. 자, 에너지 출입은 효소가 없을 때랑 있을 때를 구분해서 적을게요. 자,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때. 자,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흡수한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만큼 뱉어내는 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D만큼 활성화 에너지를 흡수하고 C만큼 방출한다. 자, 그 다음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인 E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반응열에다가 활성화 에너지를 포함한 B만큼 방출을 하겠네요. 자, 이제 흡열 반응에서 비교할 건데, 흡열 반응에서는 지금 알파벳 대신에 반응열, 효소가 있을 때, 없을 때 에너지 출입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적지 않아도 되고 따로. 자,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열 중에서 언제가 더 큰지만 한번 비교해 보자면, 자, 반응열이 요만큼이고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두 개의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가지 크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효소가 있나 없나 반응열이 더 작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열보다 더 크다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효소와 활성화 에너지의 관계를 받고 이번에는 효소 자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 자, 효소라는 건 그림에서 보면은 요게 효소에 해당하고 추가 필기하자면 아직 분해되기 전에 반응물을 크기가 큰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분자,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은 분자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효소와 반응물이 합쳐져 있는 요 형태를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주는데, 요 반응물의 다른 말이 기질입니다. 요것도 필기해놓고, 자, 그래서 지금 효소가 고분자였던 물질을 더 작은 크기의 분자로 쪼갰죠. 이때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은 저분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그림에서는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화작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이때 한번 사용했던 효소는 사용하기 전이랑 후랑 모양에 그리고 성질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요 한번 사용했던 효소는 그대로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다. 요게 효소의 재사용. 이게 효소의 첫 번째 특징이 되고, 설명을 적자면 반응 후에도 효소의 구조와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요게 첫 번째 특질이 되고, 자, 두 번째, 자, 지금 여기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지금 1번 반응물 같은 경우는 결합을 했을 때 요 모양, 요 틀에 그대로 꼽아질 수가 있는데, 자, 2번 기질 같은 경우는 효소가 가지고 있는 구조랑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랑 이렇게 매칭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특정한 기질과만 결합을 할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특징이고, 이때 이 특징의 이름을 우리가 기질의 특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설명 적자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은 기질이라고 한다 했죠.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한다 또는 결합할 수 있다. 요게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효소와 관련된 그래프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자, 첫 번째 그래프는 효소가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가 점점 증가할 때 반응물이랑 효소랑 결합해서 일어나는 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에 대한 그래프고, 지금 구간이 가 구간이랑 나 구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먼저 가 구간에 대해서 적을 건데, 자, 지금 가 구간은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적을게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에 일어나는 반응 속도도 따라서 증가한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가 구간의 그래프에 그림이 있는데 저렇게 연두색에 해당하는 게 효소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반응물인데, 자, 지금 반응물이랑 효소랑 결합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형성되고 나서도 아직 남아있는 효소들이 있죠. 이렇게 반응물보다 효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는 효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도 더 빨리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반응물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반응물과 효소가 결합하는 빈도가 증가한다. 자,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짝꿍을 만나야 되는데, A라는 친구는 많은데 B라는 친구들의 숫자가 적으면 A와 B가 만나는 횟수가 적겠죠. 반면에 A들은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B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면, B 친구들의 속도가 늘기 시작하면은 반응하는 빈도가 늘어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반응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여도 초기 반응 속도가 일정하다. 자, 요거는 왜 그럴까? 자, 지금 나 구간의 그림을 보면은 모든 효소가 이미 반응물과 결합하여 효소기질 복합체를 이루고 있죠. 지금 반응물이 암만 많아진다라고 해도 모든 효소들이 이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유는 모든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여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때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불러준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만 더 정리하자면 가 구간과 나 구간에 생성물이 생기는 속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초기 반응 속도에서 나는 항상 일정하게 높은 값을 가지고 있고 가 같은 경우에는 낮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같은 시간을 비교했을 때 가보다 나에서 초기 반응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생성 속도도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가 더 빠르다. 자, 다음 그래프는 온도와 반응 속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 구간, 나 구간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가 구간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자, 정리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자, 요거는 왜 그럴까요? 봤더니 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 분자의 입자들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소린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움직일 때보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다른 효소와 반응물이 서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겠죠. 이때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합할 수 있는 빈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합하는 빈도가 증가한다.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반면에 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할 때 오히려 반응 속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죠. 자, 요것도 정리하자면 요 온도, 최적 온도를 기준으로 지금 나를 나눠놨기 때문에 최적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그냥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감소한다. 자, 요거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열에 민감합니다. 열을 가열하게 되면은 쉽게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단백질이 즉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자, 열에 의해 효소의 단백질 입체 구조가 변성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그래프. 자, 마지막 그래프는 pH,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pH와 반응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먼저 사람은 체내에서 작용하는 효소들이 대부분 pH 7인 중성일 때 활성화가 돼 있어요. 선호하는 pH가 7 정도이다. 중성이다. 하지만 소화 효소 중에 일부는 최적 pH가 중성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 해서 지금 그래프에 보게 되면은 pH가 2인 자, 7을 기준으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나뉘는데 이 정도면 강산이죠. 강한 산성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높게 나타나는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다. 그 다음 pH가 아닌 그리고 여기 한 6.5 그 다음에 8에서 9 정도 되는 염기성에서 약산이거나 염기성인 부분에서
아밀레이스랑 트립신은 최고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다. 선호하는 pH 농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요거는 만약에 펩신이 위가 아닌 입이나 소장학에 있다면 pH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또 소장 같은 경우는 pH 농도 8 정도의 약 염기에서 활성화가 되는데 만약 위에 트립신이 존재한다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최적 pH를 벗어나면 효소의 단백질 입체 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온도와 마찬가지로 단백질은 pH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pH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효소와 관련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할 건데, 자,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식을 먼저 보면은 과산화수소는 H2O2죠. 물과 산소로 나눠지는데 이때 개수를 맞추면 2대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산화수소를 분해했더니 지금 산소가 발생하고 있죠.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한다. 요게 수용액 상태에서 실험하게 되면은 기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우리 생체 내에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은 카탈라제 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카탈레이스라고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카탈레이스라고 적어주고요. 자, 실험을 할 때 카탈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생간과 감자즙이 있겠네요. 이때 생간이나 감자즙을 익히게 되면은 효소가 변성되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간, 그 다음에 생감자의 즙을 이용해 주는 거고요. 자, 실험 봅시다. 삼각 플라스크 A에서 C, ABC에 5% 과산화수소와 수소수와 같은 크기의 감자 조각을 표와 같이 넣고 입구에 고무풍선을 씌운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서는 똑같이 넣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감자 조각을 넣지 않았고 B 같은 경우에는 감자 조각을 넣었죠. 자, 이거는 어떤 걸 확인하는 실험이냐? 카탈레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눠 놓은 거죠. 자, 우리 감자즙에 카탈레이스가 있다라고 했죠. 감자 조각에도 카탈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감자 조각으로 실험하고 있고 감자 조각이 0개라는 말은 카탈레이스가 없다. 감자 조각이 5개가 들어갔다. 그럼 카탈레이스가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자, B랑 C랑 비교하게 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가 100, C 같은 경우에는 150만큼 들어있죠. 과산화수소가 C에서 더 많다. 그러면 반응물이 많기 때문에 생성물도 많아진다. 이거를 의미를 하겠네요.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은 A 플라스크 안에는 과산화수소들은 넣어놨지만 감자 조각이 없기 때문에 즉 카탈레이스가 없기 때문에 분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기체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반면에 B랑 C는 과산화수소도 있고 감자 조각도 있죠. 그래서 B와 C에는 기포가 발생을 하겠고 이렇게 뽀글뽀글 생성되는 기포들이 공기 중에 모여서 풍선이 부푸는 모양이겠고 자, B보다 C에서 더 많이 부푼 이유는 C에서 과산화수소가 더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산소의 양도 더 많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이때 기포고 이 기포 안에는 산소 기체가 들어있다. 자, 추가로 하나 필기하자면 자, 기포 발생이 끝난 시험관에 자, 더 이상 기포 발생이 하지 않는 모든 반응이 일어난 시험관에다가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으면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으면 다시 기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요거는 자, 감자 조각에 있던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시켜줬는데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줄어들었지만 카탈레이스는
효소의 특성 중 하나인 효소의 재사용. 효소는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수만 추가로 넣어줘도 다시 기포가 발생한다. 효소의 재사용이다. 이렇게 추가 필기 해주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일상생활에서 효소의 이용. 자, 첫 번째로 발효식품. 자, 요거는 어떤 게 예시가 있냐? 뭐 김치, 된장, 치즈, 그 다음에 포도주, 와인 같은 게 발효식품에 예시가 되고, 그 다음 생활용품에는 세제, 화장품 등이 있는데, 자, 세제를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입은 옷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지질과 같은 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세제 안에 단백질 분해 효소나 지방 분해 효소를 첨가함으로써 옷에 묻어 있던 단백질들이나 지방을 분해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게 세제의 역할이 되고요. 그 다음 천연 연육제. 자, 연육제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고기 요리를 할 때 고기가 너무 질기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만드는 그 물질을 우리가 연육제라고 불러주고, 자, 이때 키위 안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키위를 고기 안에 갈아서 넣어주면은 고기가 부드러워진다. 그때 그 과정을 우리가 천연 연육제를 사용하였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 다음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넣어서 만들어주는데, 이때 엿기름 속에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서 밥알에 있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면서 단맛이 느껴진다. 자, 5번은 빼고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효소의 이용을 봤는데, 이 밖에도 의학이나 산업이나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효소의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